안녕하세요. 화이의 올키드 스토리 화이입니다. 오늘은요 여기 있는 카틀레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한테 사람들이 카틀레아 어떻게 키워요? 아니면은 뭐 어떤 난초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해외 자료를 보면 카틀레아보다 빛을 많이 보여주세요. 카틀레아보다 물을 적게 주세요. 기준이 카틀레아예요. 네. 난초는요 원종만 2, 3만 가지가 되거든요. 그렇게 많은 난초들 중에서 이 카틀레아가 기준이 된답니다. 카틀레아는 종명이 아니라 속명이에요. 카틀레아 그룹에는 이런 왈케리아나, 라비아타, 보링기아나 등등 수많은 난초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단연 라비아타 이게 가장 최초에 발견된 카틀레아이기도 하지만 가장 스탠다드 중간이 되는 난초예요. 그러니까 난초 2, 3만 가지 중에서 카틀레아가 가장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난초인데 그 중에서 이 라비아타가 가장 기본 기준이 된답니다. 우선 보시면 얘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페탈이라고 하는데 이 거리가 15cm 정도 돼요. 보시면 되게 크죠? 주먹마다 제 어른 주먹이랑 비교해도 꽃이 크답니다. 그러니까 애기 얼굴만 해요. 정말 꽃이 크고 향기가 좋아요. 그리고 벌브 사이즈는 요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얘보다 작은 것들을 소형종 카틀레아라고 하는데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이 왈케리아나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쌍엽종들이 이렇게 덩치가 키가 이만큼 커지는 녀석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걸 보고 대형종이라고 하는데 우선 왈케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요 소형종이지만 꽃이 라비아타보다는 작지만 못지않죠. 네, 아주 좋습니다. 네, 향기도 좋아요. 그래서 아주 매력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대형종들은 얘는 아직 덜 컸는데 이만큼 크게 되면 꽃도 풍성하게 피어나요. 한 송이에 한 송이는 꽃이 작은데 비해서 다발로 피기 때문에 아주 운치가 있는 녀석이랍니다. 자, 그러면요. 카틀레아의 이름이 어떻게 카틀레아라고 불려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카틀레아는 영국의 식물 애호가 취미가였어요. 그 친구가 자기 집에서 처음으로 이 카틀레아 꽃이 펴가지고 학자들이 카틀레아라고 명명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카틀레이라는 영국 이름에서부터 영국 사람 이름에서부터 라틴화가 되어서 카틀레야가 되었답니다. 마찬가지로 요것은 카틀레아 왈케리아나인데 카틀레아 왈케리아나도 영국의 에드워드 워커라는 사람이 이제 얘를 처음에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땄는데 워커 영어식 이름에서 라틴화가 되어서 왈케리아나라고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나라 이름 언어에 관계없이 학명 식물의 이름 혹은 동물의 이름은 렌니의 학명법을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라틴화가 된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카틀레이가 아니라 카틀레야 그리고 왈케리아나가 된답니다. 워크리아나가 아니라. 그 다음엔요 얘가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카틀레아는 영국의 카틀레이의 친구 중에 한 명이 식물학자이자 헌터였어요. 그 사람이 이제 영국이 1800년도인데 그때는 이제 한참 식민지를 여기저기 건설하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브라질에 가가지고 식물들을 채집해가지고 본국으로 막 보내주고 그리고 자기 친구들한테도 이제 보내서 이제 키우게 되었죠. 그 중에 한 명이 카틀레이였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그 식물학자가 헌터가 식물을 채집을 해가지고 이 카틀레아 라비아타 잎을 식물 포장재로 활용해가지고 상자에 넣어가지고 식물들을 막 보내줬어요. 그렇게 보내준 곳 중에 한 군데가 카틀레인의 집이었었어요. 카틀레인은 개인 온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꽃이 피니까 11월 달에 자기 집에서 꽃이 폈는데 이 신기하진 않지. 자기 이름 그 당시 자료를 보면 이 못생긴 볼품없는 식물 줄기에서 이렇게 큰 꽃이 펴가지고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이때까지 본 적이 없는 꽃이 펴가지고 친구들을 불렀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린네였답니다. 이 지금의 학명 표기, 성명, 종명 이런 구분하는 표기법을 체계를 만드신 분이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 큰 꽃을 보고 카틀레아 라비아타라고 명명을 하게 되었답니다. 우선 라비아타라는 이름은 요 보시면 요게 꼭 트럼펫 같잖아요. 입주둥, 입술이라고 하는데 입술 꽃잎이 꼭 트럼펫 같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트럼펫 입술이라고 해가지고 라비아타라는 뜻이래요. 네.
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옛날 영국에서는 이제 열대 지방의 식물들이 오면은 친구들 불러서 파티도 하고 자랑도 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이야 뭐 우리 같이 아파트 살거나 저처럼 아파트 살면 베란다도 있어가지고 겨울에 식물 키울 수도 있고 저처럼 직장인이지만 조금 이렇게 온실 만들어가지고 식물들을 좋아하며 키울 수도 있는 환경인데 그 당시 영국은요 우리나라처럼 겨울 있잖아요. 이런 열대 식물들이 오면은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식물들을 키울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열대 식물을 키우고 열대 꽃을 이렇게 피울 수 있다라는 거는 바로 이 카틀레아라든가 이런 꽃들이 그 집안의 재력을 의미했었어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브라질까지 보내서 식물을 채집할 수 있는 인력을 꾸릴 수가 있고 그리고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배를 운영할 수 있는 재력이 있고 거기서 식물들을 가져와 가지고 내가 커다란 유리 온실에서 식물들을 이렇게 키울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거를 연구하고 보살펴주는 가드너가 있다라는 대단한 재력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이런 카틀레아 꽃이라든가 호접란 꽃이 피면 절화를 해가지고 여기 꽂았는 게 바로 코사지예요. 그렇게 유럽에서는 이런 난초라든가 이런 것들이 꽃이 피면 재력의 상징이었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파티도 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좀 슬픈 게 뭐냐면 이 카틀레아 라비아타가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좀 까먹었는데 리오데자네이로인가 그 근방에서 자생하는 이 식물이래요. 근데 거기에서만 살아가는 난초인데 이게 처음에 영국에 이제 소개되고 나서부터 유럽 사람들이 이거 보고 깜짝 놀라가 너무 예뻐갖고 향기도 좋고 깜짝 놀라가지고 현지에서 난초를 보인 대로 다 산채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야생에서 이 카틀레아 라비아타는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멸종이 되었대요. 근데 뭐 정보전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저도 키우고 있고 또 세상에 기술 좋아가지고 또 뭐 보건사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오간 야생에서도 지금은 카틀레아 라비아타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슬픈 이야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요 카틀레아가 어떻게 유럽에 소개되어서 원예화가 되었고 그리고 라비아타는 어떻게 소개되었고 이름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기 가가지고 카틀레아 라비아타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키우는 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라비아타 종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녀석도 스탠다드는 아니에요. 보시면 꽃이 루브라라고 하거든요. 기본적인 색감은요 핑크빛이 기본인데 이 녀석은 핑크치고는 조금 진해요. 이런 걸 보고 약간 자주색이 진하게 들면은 루브라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요 옆에 있는 녀석은 보시면 벌브가 이 녀석보다는 더 굵고 크거든요. 그런데 꽃 한 송이가 크진 않아요. 네, 종류가 좀 있는데 요런 스타일을 보고 세미알바라고 그러죠. 네, 확대. 세미알바는 전반적으로 꽃 색깔은 흰색이나 여기 입술 꽃잎 부분만 자주색이 남아있는 거를 보고 세미알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색감은 전체적인 분홍색. 거기서 색감이 진해지면은 루브라. 그리고 꽃잎 색깔은 흰색이 되면서 그리고 입술 꽃잎에만 색깔이 남아있는 거를 보고 세미알바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요쪽 편은요. 이제 세룰레아 계열들이에요. 확대를 해서 한번 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 확대를 해서 보면은 색깔이 연한 오늘 아침에 꽃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오늘 아침에 열렸는데 연한 보라색을 띠고 있죠. 이렇게 보라색을 띠는 꽃을 보고 세룰레아라고 부른답니다. 세룰레아라고 부르고 세룰레아도 색감이 조금 이렇게 연한 세룰레아가 있기도 하고 색감이 조금 진한 보라색이 드는 세룰레아가 있기도 한답니다. 보시면은 세미알바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입술 꽃잎의 색깔이 이쪽은 보라에 가깝고 이쪽은 자주에 가까운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이제 수아브라고 하는데 수아브는 뭐 연한 색감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보시면 세룰레아 치고는 전반적으로 꽃 색깔이 다 백색이 되어버렸어요. 세룰레아는 꽃잎 색깔도 전체적으로 보라색을 띠는데 얘는 꽃잎 색깔은 전체적으로 흰색을 띠면서 입술 꽃잎 안쪽만 연한 보라색이 살짝
묻어 있거든요. 이런 거를 보고 스와브라고 부른답니다. 이렇게 카틀레아 라비아타에는 다양한 색감들이 있는데 카틀레아 중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니 카틀레아인데요. 이런 것처럼 노란색을 띠는 카틀레아 라비아타는 없어요. 대부분의 카틀레아들이 이렇게 노란색을 띠는 원종은 많이 없어요. 얘들은 소프로니티스라든가 렐리아피가 들어간 좀 교배종들이 이런 게 있는데 원종 중에 노란색을 띠는 녀석이 한 가지인가 그렇게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샛노란 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카틀레아 라비아타는 노란색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분홍 색깔, 그리고 진한 자주 색깔, 그리고 세미알바, 그리고 세룰레아, 스와브, 그리고 완전히 색깔이 빠진 거를 보고 알바라고 한답니다. 다음으로는요, 카틀레아 라비아타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난초 중에서 재배가 가장 기본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녀석을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분망에 이렇게 키우기도 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작을 해서 키우기도 해요. 원래 카틀레아 라비아타는 나무 기둥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라가는 난초예요. 그러니까 착색 난초이지 기생 난초가 아니거든요. 이 녀석들은 나무 기둥에 뿌리를 내리고 나무 줄기에 뿌리를 내리고 공중에 뿌리를 노출시켜가지고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재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 통기성이 중요하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 보시면 보세요. 요거 같은 경우 보시면 보세요. 뿌리가 이렇게 줄기를 감을 데가 없으면 밑으로 공중 뿌리가 엄청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서도 보면 점점 줄기가 굵어지면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카틀레아 라비아타는 원래 이렇게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일단 카틀레아뿐만 아니라 착색난초를 재배할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부작이에요. 왜냐? 뿌리가 공중에 노출되어야지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을 화분에서 키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저처럼 제가 제안하는 화이식 분망 부작이 아주 처음에는 접하기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통기성을 확보한 방식, 그리고 통기성이 좋은 식재로 식재를 하면은 화분 속에 있지만 공기순환이 좋아가지고 뿌리가 상하지 않는답니다. 제가 처음에 난초를 키우면서 쉽지 않았던 것이 보통 식물들은 화분에 흙으로 심잖아요. 그래서 화분을 한 개 사면은 얘가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흙을 꾹꾹, 수태를 꾹꾹 심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한 계절 지나고 나면 뿌리가 다 썩어서 없어져 있어요. 그래서 부작을 한번 해보고 느꼈던 게 얘네들 원래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만 더더욱 건강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근데 가정에서는 저도 베란다에서 많이 키우고 있지만 이제 많을 때는 식물이 많을 때는 부작을 해도 관리가 좀 쉬운데 한두 화분 키울 때는 너무 빨리빨리 말라가지고 정말 물 주다가 진짜 말 그대로 식물 집사 그냥 식물의 노예가 되는 수가 생겨요. 그럴 때는 저처럼 이렇게 분망 부작을 한다라든가 통기성은 조금 좋지만 조금씩 습도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하면 좋답니다. 그리고 카틀레아 라비아타는 사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빛이 이렇게 세게 들어오는 환경을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잎이 이렇게 가려졌잖아요. 나무 줄기에 살다 보니까 나뭇잎에서 성장기에는 빛이 들어왔다가 빛이 안 들어왔다가 나뭇잎에 산란된 빛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자라요. 그래서 빛이 너무 세면 이렇게 일소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잎이 햇볕을 직방으로 버리면 이렇게 잎의 엽록소가 죽어버리는 현상이 발생돼요. 그러면 난초가 약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제 주변 배경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덴드로비움류의 난초들은 카틀레아보다 빛보기를 세게 하세요라고 해요. 얘네들은 카틀레아보다 빛을 많이 봐도 잎이 타지 않거든요. 괜찮으시겠죠? 그래서 카틀레아 키우기를 특히나 라비아타 키우기를 잘 습득을 하시면 카틀레아보다 조금 더 빛을 많이 보는구나. 카틀레아보다 조금 더 물을 많이 먹는구나. 그러면은 분망을 조금 더 크게 아니면 분망보다 토분을 활용한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배 온도는 얘가 10도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7, 8도 정도까지 순간적으로 겨울에 밤에 내려가도 괜찮은데 너무 이렇게 물기가 많으면 죽는 수가 생기거든요. 냉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보통 한 10도에서 13도 정도 밤에 야간 온도가 유지되면
무난하게 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키워보시면 다른 난초들은 카틀레아보다 조금 추워도 됩니다 하면은 카틀레아가 7도 정도는 버티니까 10도에서 그러면 한 5도, 3도까지 내려가도 괜찮은구나 알 수 있고, 카틀레아보다 온도가 높아야 돼요 하면은 카틀레아가 10도에서 13도 정도 겨울철 버티니까 그러면은 카틀레아보다 온도가 높아야 되면 한 18도, 20도 되잖아요. 그러면 실내 온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춥지 않은 정도에서 사는 난초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개활지에 이렇게 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바람이 불어오면 낮에는 엄청 건조하겠죠. 그런데 밤이 되면 땅에서 습도가 올라오겠죠. 그래서 낮에는 건조하고 밤에는 약간 이렇게 습도가 조금 있는 환경에서 자란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카틀레아를 키워보면 카틀레아보다 공중습이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라는 모든 것이 카틀레아, 특히나 라비아타가 기준이니까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카틀레아 라비아타를 통해서 난초 키우기에 대한 방법을 좀 습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카틀레아 라비아타가 대표적인 가을 픽이거든요. 11월 달에 피는 난초, 10월 11월에 피어나는 대표적인 가을 픽이 난초이고, 그리고 이렇게 우연히 우리 온실에 이렇게 색깔별로 많이 피워줘서 제가 카틀레아 라비아타에 대한 소개 영상과 키우는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 화이였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